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며 국물 음식들 땡기고 야식도 땡기고 살찌우기 딱 좋은 계절이라 다이어트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오랜 시간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살이 제일 빼기 쉬운 계절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방법만 알면 말이죠. 이 방법을 모르고 여전히 몸무게만 줄이는 다이어트만 하고 계셨다면 100일 후에는 축 늘어진 피부와 볼륨감 없는 몸을 만나실 겁니다. 반대로 100일 후에 맑아진 피부와 탄력적인 몸을 만나시고 싶으시다면 꼭 영상을 보시고 적용해보세요. 똑똑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예뻐지는 곳 엄마허트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귤도 더 까먹고 싶고 감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지 않다를 결정하는 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을은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계절이었네? 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가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도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회원분들을 티칭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시켜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기도 했지만 저 역시도 가을이 되자마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겨울을 지나 봄이 왔을 때 다이어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온이 낮아질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는데요. 한마디로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기온이 낮은 계절에 효율이 더 높다는 말이기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잘 태워주기도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이상을 먹기에 살이 찌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약간의 노력 한 스푼만 추가하신다면 누구나 가을 다이어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하니 이번 영상에 알려드릴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 꼭 알아가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것, 지금부터 100일 만에 체지방 10kg을 빠르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뺄 수 있는 식단과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이론이니 눈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다이어트 할 때 알아야 할 칼로리 계산 한번 하고 갈게요. 이론적으로 체지방 1kg을 줄이려면 무려 7,700kcal를 줄여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칼로리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날씨에 많이 생각날 만한 간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 카페라떼로 생각하면 70잔에 해당하는 칼로리고요. 신라면 15봉지, 호떡 24개, 밥 한 공기를 포함한 김치찌개 16인분, 칼국수 13인분 정도입니다. 그럼 체지방 10kg을 줄이려면 77,000kcal를 태워야 하는데요. 하루에 770kcal씩 100일을 줄이게 되면 체지방 10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770kcal를 줄이는 방법을 목표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운동도 함께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식단으로 370kcal 덜 먹고 운동으로 400kcal 정도를 더 소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70kcal라면 대표적으로 아이들 간식 먹일 때 많이 먹이는 핫도그 이 유혹만 떨치시면 되고요. 이제 곧 길가에서 자주 보이는 호떡 한 장 지나치시면 되고요. 붕어빵 3개 재빠르게 지나치셔야 합니다. 운동으로 400kcal 소모하려면 빠른 걸음으로 시간당 6.4km를 걸어야 하는데요. 아파트 10층 높이를 1시간 안에 빠른 걸음으로 214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벌써 겁이 나시는 건 아니시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식단으로 돌아와서 한국 여성의 평균 하루 섭취량이 약 1690kcal인데요. 여기서 370kcal를 덜 먹는 1320kcal를 먹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주 영양소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주요 영양소인 탄단지를 다 섭취해 주어야만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탄수화물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뇌활동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1일 탄수화물 양인 100g 이상을 먹어줘야만 하는데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를 드시면 탄수화물 105g 정도로 1일 탄수화물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반 공기씩 먹거나 아침 반 공기, 점심
한 공기로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침을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바빠서. 아침에는 가볍게라도 이동 중에 드실 수 있는 삶은 달걀이나 디톡스 주스 전날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점심에 밥 반 공기, 저녁에 밥 반 공기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꼭 빵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식빵 한 조각 반을 먹으면 밥 반 공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빵 한 조각 반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인 호밀빵 드시면 더 좋겠죠. 탄수화물은 4kcal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하루에 105g을 먹으면 약 420kcal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항체와 호르몬 구성에 중요하고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무게의 1.200g 정도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성 평균 몸무게를 65kg 기준으로 했을 때 78g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겠죠. 하루 약 78g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 100g, 달걀 2개, 두부 1모 매일 드시고 반찬으로 번갈아 가며 연어 100g, 돼지 안심 100g, 소고기 우둔살 100g, 생선 100g을 드신다면 단백질 78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까지 밸런스 있게 맞추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전자저울을 이용해 측정하면 정확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알아두세요. 100g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달걀 2개 정도나 사과 반쪽의 양이 100g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65kg 기준의 예시이니 내 몸무게에 맞게 추가하거나 빼고 드세요. 탄단지 중에서는 고단백 식단으로 아침에 먹는 것이 살이 잘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을 위주로 아침 식사를 조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78g을 먹으면 312kcal를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체의 성장과 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지방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식단으로 하루에 단백질 78g을 먹으면 47g의 지방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약 47g 정도의 지방 423kcal를 섭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방을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1g당 4kcal 열량을 내는 반면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데요. 같은 양의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 비율이 높은 식단의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하면 남은 에너지는 몸 안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먹은 만큼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나 올리브유, 콩과 견과류는 착한 지방이니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선 조리 시에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사용하심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식이섬유와 필수 비타민, 무기질 등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탄단지 외에도 우리 몸은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이 많아요. 저는 채소가 4가지에서 6가지가 들어간 샐러드를 한 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칼로리가 높은 편인 시저 샐러드 140kcal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 420kcal, 단백질 312kcal, 지방 423kcal, 샐러드 140kcal, 기타 25kcal 이렇게 먹게 되어서 132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시저 샐러드보다 훨씬 더 칼로리가 낮은 병 샐러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3끼 기준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뚜껑 있는 기둥형 병 3개, 양상추 150g, 오이 1개, 파프리카 1개, 방울토마토 10개, 병아리콩 200g, 올리브오일 100g, 발사믹 글레이즈 100g, 레몬즙 약간, 후추 약간. 양상추는 물기 털어서 손으로 무심하게 뜯어놓고 오이는 속을 파내고 깍둑 썰기, 파프리카 깍둑 썰기,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갈라놓기, 병아리콩은 6시간 정도 불린 뒤 끓는 물에 15분 삶아서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병에 먼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글레이즈를 1:1 비율로 넣고 약간의 레몬즙과 후춧가루를 톡톡 뿌린 다음 맨 아래는 병아리콩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마지막으로 양상추를 올리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넓은 그릇에 쏟아붓고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간단한 한 끼 식사 준비 끝입니다. 샐러드에 닭가슴살, 연어, 달걀, 소고기, 돼지고기도 다 잘 어울려요. 병 샐러드를 밀프렙 해두시면 외출에서도 드실 수 있고 끼니를 건너뛸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회원분들께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엄마들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시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식사를 건너뛰신다고 살이 빠지진 않아요. 최대한 공복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기시려는 노력은 하셔야 해요. 똑같은 야채가 아니어도 내 입맛에 맞는 샐러드용 야채들을 취향껏 넣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식단인데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에 770kcal를 줄이는 방법. 식단으로 370kcal를 덜 먹고 운동으로 400kcal를 소모. 우선 식단으로 370kcal를 덜 먹기. 첫 번째, 탄수화물은 하루에 105g인 약 420kcal를 섭취한다. 두 번째, 단백질은 내 몸무게의 1.2배g의 양을 섭취한다. 세 번째, 단백질 음식에 함유된 지방 47g 때문에 추가로 안 먹어도 됩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한 만큼 소모하지 않으면 몸 안에 쌓여 살이 찝니다. 네 번째, 4가지에서 6가지의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 420kcal, 단백질 312kcal, 지방 423kcal, 샐러드 140kcal, 기타 25kcal, 이렇게 132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400kcal 소모하기 알려드릴게요.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운동 없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이 말은 내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이 반드시 필수이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 역시나 필수입니다. 대략 1시간 동안 400kcal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420kcal, 테니스 단식 480kcal, 자전거 타기 420kcal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의 스쿼트, 런지와 함께하면 1시간에 400kcal 소모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클라이머 킥이라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체지방도 감소시켜주지만 팔, 엉덩이, 다리까지도 가동시켜주고 등 근육까지도 강화시켜주어서 탄력감을 줍니다. 역시나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꼭 1단계부터 실행해주세요. 준비물은 식탁 의자나 소파인데요. 역시나 미끄러운 곳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후 몸에 열을 내어 관절이 조금이나마 유연해졌을 때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1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의자를 마주보고 서서 준비를 하시고 의자 시트를 마주본다 생각하며 엎드려 줍니다. 이때 의자를 잡은 팔이 바닥면과 역시나 직각을 이루게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힙이 내려가거나 반대로 엉덩이를 높이 들면 안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최대한 일자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의 시선은 의자의 시트에 두고 한쪽 발의 무릎을 내 배꼽 쪽으로 끌어올린다 생각하며 시작할 때 코로 마시고 이동하던 발의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 입으로 후 하고 뱉습니다. 반대쪽 발도 동일하게 실행하면서 호흡해주세요. 양 발을 번갈아 가며 총 20번을 한 세트로 진행해주세요. 총 5세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엎드려 있을 때 등이 푹 꺼져 있으면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를 다시 고쳐 잡으시고 시작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몸의 중심인 코어가 아닌 어깨와 손목이 되기 때문에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1단계를 하고 나서도 어깨나 손목에 통증이 없었다면 2단계 시작해보세요. 진행 순서는 동일하지만 의자는 필요 없습니다. 진행 사항은 1단계와 같지만 2단계는 바닥에 엎드리면서 더 큰 중력을 이겨야 하기에 더 힘듦을 느끼실 테지만 역시나 차분히 급하지 않게 한 발 한 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보세요. 2단계도 역시나 양발 번갈아 가며 총 20번을 한 세트로 5세트를 진행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1단계는 괜찮았는데 2단계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의자보다 좀 더 낮은 위치의 물건을 이용해서 다시 실행해 보세요. 지난 영상에서의 스쿼트나 런지 다시 해보세요. 거뜬히 400kcal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늦은 출산으로 다시 다이어트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몸무게가 늘어서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쪘는데 1kg을 빼는 게 아주 절실하신 분들, 단기간에 살을 많이 빼야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운동을 하신다면 영양소들은 모두 섭취하면서 요요 없이 건강하게 100일 동안 체지방 10kg을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중 감량 목표가 이거보다 더 높다면 운동의 강도를 더 높게 하고 식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되고, 체중 감량의 목표가 더 낮다면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운동하고 식단은 적절하게 응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체지방 10kg 잘 빠집니다. 100일 후에 맑아진 피부와 탄력적인 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민되시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시작했을 거예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못 먹어도 고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천고마비의 계절, 높아진 기초대사량을 이용해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엄마워트와 함께 똑똑하고 건강한 습관 만들어봐요. 아시죠? 엄마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